관세를 좀 또 뭐 미국이 시작하기는 했지만 되로 주고 말로 받게 된 중국.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요. 요 이제 시간 순서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아, 일단 어제 하루 동안에만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관세를 50%포인트 높여서 84%로 높이니까 가만히 있을 미국이 아니죠. 미국이 이제 중국산 제품에 104% 이렇게 추가 관세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소리가 작으세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모니터 하시기에 피디님 모니터 제가 이렇게 좀 피디님 이거 제가 마이크 직선으로 하면은 더 잘 들어오나요? 지금도 괜찮나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 편집점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시작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오늘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순대로 어제 하루 동안의 일을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해요. 이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시작은 미국이 했습니다만 34%에서 84%로 50%포인트로 인상으로 대응하겠다. 철회하지 않고 이렇게 오히려 인상하겠다 하니까 가만히 있을 미국 아닙니다. 중국산 제품의 104%요 추가 관세로 대응을 하기로 했는데 이 와중에 잠깐 살펴보실 게 이유도 그 지난달에 미국이 이제 철강, 알루미늄 관세 요 부과한 데 대해 보복성 조치로 대두 같은 거 있죠. 이건 미국 주력 수출품을 타깃으로 최고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이제 승인을 한 겁니다. 물론 협상의 여지와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잠깐 갔다 왔고 요 가운데 트럼프가요. 개장하고 지금이 바로 매수 기회다 이러면서 증시에 아주 따뜻한 키스를 날렸습니다. 이러니까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많이 하락했던 기술주들도 상승폭을 확대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어제장의 최대 이슈요. 미국이요. 중국에 대한 관세 125%로 올리면서 중국을 뺀 다른 국가에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를 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이렇게 정면으로 중국은 대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높였는데 열심히 이제 협상에 나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70여 개국에 대해서는 좀 한시적으로만 관세율을 낮추겠다 이렇게 한 거죠. 제가 좀 놀랐습니다. 저희 구독자분께서 요 트럼프 최측근 빌 에크먼 말 때문에 그 엄청 갑자기 급등했다가 또 하루 만에 급등락 엄청 보였던 날 있잖아요. 그때도 90일 유예 시나리오 때문에 그렇게 움직였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가능성 있을까 이랬었는데 90일 유예 가능성 꽤 신빙성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었는데 그대로 지금 실현이 된 겁니다. 어쨌든 좀 놀랐다라는 점. 이에 간밤에 뉴욕 증시 모습이 이렇게 시원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하루 동안의 뉴욕 증시 모습 그림으로 정리를 좀 해드린 거고요. 자, 모쪼록 요 협상의 물꼬가 터진 데 대해서 백악관에서도 국가들이랑 맞춤형 협상 계속할 것이다. 요 90일을 너희들 잘 활용해봐라 강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질응답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이 무역전쟁 구도를 그러면 중국 고립시키고 전 세계 대 중국으로 가져가느냐 이렇게 어떤 취재진이 질문을 하니까 무역전쟁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있지만 중국이 확전을 한 거고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용감하게 대응을 한 것이다. 이렇게 좀 백악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역 파트너들이랑은 계속 해법을 마련할 것이다.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오늘 증시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초록색으로 S&P 500 구성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아주 급등세, 시원한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번 장에서는요, 우리나라와 관련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고 갈게요.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도 90일간은 일단 기존 25%에서 10% 이렇게 적용을 받게 좀 된 것이고요. 대신 요 철강이랑 자동차 요 품목별 관세는 25%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어제 저희가 주목해 볼 한 가지가 한덕수 대행이랑 통화하고 나서 트럼프가 다시 한번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그냥 주야장천 주장해오던 영역이긴 한데요. 한국 방위비 관련해서랑 뭐 관세 이런 안보랑 무역 이슈를 묶어서 협상하겠다라는 뜻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이것이 우리의 숙제겠구나 쟁점으로 다시 한번 부각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무역과는 관계가 없다. 뭐 한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라든지 주한미군 주둔 이런 게 없지만 우리는 그걸 협상의 일부로 할 거다. 왜냐하면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깔끔하고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글쎄요. 우리 정부는 어쨌든 이 경제랑 안보는 별개라는 입장인데다가 작년에 이게 사실 내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작년 10월에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들어서기 전에 바이든 정부 때 이거를 막판에 협정을 타결을 했거든요. 네, 이게 트럼프가 근데 이게 일기 때부터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되게 집착을 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다 이제 바이든 정부 막판에 맺어진 협정이라서 지금 이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트럼프가 경제, 안보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내고 있는 이상 이 한미 간의 협상이 보다 복잡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로 좀 정리를 해봤고 원래 이제 제가 시황을 설명드리고 별개로 이슈를 말씀드리는데 오늘 주요 이슈에 녹여서 같이 지수 상황도 살펴봤습니다. 종목별 이 분위기랑요. 자, 이어서 오늘 M7 넘어가 볼게요. 오늘 요 상호관세 유예를 필두로 이유로 M7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왼쪽 종가 그리고 일변동률 요 급등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시총이 하루에 다시 엄청나게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죠. 전반적으로 보시면 테슬라 22%, 정규장 기준의 변동률 보여드리는 겁니다. 테슬라 22%, 엔비디아 18%, 또 쭉 볼까요? 거의 이제 10% 이상의 급등 종목들이 대다수였다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테슬라가요. 저기 보면 요 글씨가 뭔가 다른데 요 사우디에서 본격 문을 열거든요. 여기서 이제 전기차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 사우디가 산유국이잖아요. 요 석유 중심의 사우디인데 그래서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사실 작년에 2,000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찌되었든 전기차 산업에 50조 원 이상을 지금 적극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테슬라 말고 비아디는요. 이미 작년에 5월쯤 사우디 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태이고요. 요 관건은 사우디가 기온이 너무 높고 아직 이런 충전소라든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우디에서 성공하려면 당면한 그런 숙제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기온이 높으면 배터리가 좀 빨리 닳고요. 그래서 그러면 경쟁력을 지니려면 시장에서 전기차로 성장을 하려면 월가에서는 이런 분석들 나오더라고요. 이 급속 충전기, 그러니까 더 많은 급속 충전기가 설치가 되고 뭐 저렴한 전기차라든지 이런 모델, 경쟁력 있는 모델에 대해서 출시가 되면 수요가 점차 늘 것이다. 사우디에서도 승산이 있겠다. 이런 취지로 긍정적으로 보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애플 보도록 할게요. 참 시름이 깊었던 애플이지요. 그 소식이 있더라고요. 요새 좀 애플 아이폰 관련해서 가격 오르기 전에 사자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도 매체에서요. 이미 3월 마지막 주에 비행기 5대 꽉꽉 채워서 인도와 중국에서 이 아이폰 비롯한 애플 제품들을 가득 실어서 미국으로 수송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긴급 수송을 한 게 상호관세로 인한 요 제품 가격 상승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겠냐 이런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관세 충격이 현실화하면 이 소비자들도
아이폰 가격 상승 전에 사두는 게 좋을 테니까 이렇게 지금 매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소비자들의 그 모습에 대한 외신 그 소식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한 수순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일부에서는 애플이 요 상호관세, 미국 요 상호관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미국 쪽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전 제품 글로벌 판매 가격을 인상을 할 수 있다. 국한에서가 아니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수준이 JP모건에서는 아이폰 가격이 글로벌리 6% 정도 인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 피디님이 애플을 굉장히 얼리 어답터 면모가 있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잠깐 그냥 잡담하자면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라고 하셨나요? 어, 삼성, LG 노트북 안 쓰고 그때부터 이제 맥북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써서 모든 전 제품이 애플.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 애플 워치, 심지어 이제 또 부자여가지고 에르메스 애플 워치, 맥북에 아이폰. 그래서 아이폰 이제 또 바꿀 계획이 있는데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해서 잠깐 잡담을 했습니다. 근데 요 트럼프 행정부가 기대하는 애플 아이폰 미국 생산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자, 다음으로 이렇게 두 가지 기업 더 정리를 이것은 간략히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요. AI 칩 요거 아이언 우드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7세대 TPU입니다. AI 딥러닝에 최적화된 칩인데 그러니까 챗봇, 뭐 코드 생성, 미디어 콘텐츠 이런 AI 작업에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언 우드 7세대 TPU를 발표를 했다라는 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이 엔비디아 대해서 요 AI 칩 의존도 줄이려고 빅테크들이 움직임을 보인 거 저랑 몇 달 계속 보셨잖아요. 이런 움직임들이 좀 본격화하는 가운데 요 구글 클라우드 칩에 대한 시장 수요가 확 튈까? 뛸 수 있는 계기가 될까? 이런 새로운 또 것이 발표가 되면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부분이겠죠. 첫 번째는 구글 관련해서였고요.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인력 구조 조정 가능성이 좀 다시 한번 제기가 돼서 그 중간 관리자 중심으로 좀 감원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한 사람이 뭐 5명 정도 이렇게 관리를 했다면 10명 정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력을 이제 효율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부 개발자들도 정리할 수 있고, 뭐 이런 인력 구조 조정 뭐 다음 달 정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보도가 있어서 이 소식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M7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